네, 우리 증시 요즘에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미증시 오르는 날은 우리나라 따라가지 못하고 미증시 내리는 날은 또 그대로 따라가고, 자, 이만큼 투심이 취약하고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보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북한, 그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 성장 우려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오늘도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미증시 마감 브리핑 보시고요. 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 스트레스도 역시 크죠. G20 재무장관 회담이 오늘 밤 이틀 일정으로 미국에서 열립니다. 여기서 과연 엔저에 대해서 미국, 유럽 그리고 각국 정상들이 어떤 스탠스를 나타낼지 미리 보기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정치권에 작지 않은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을런지 한번 한반도 안보 리스크 차원에서 한번 체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제목에 저렇게 나와 있는데, 애플 실적 우려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히 선반영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실적 발표가 막상 다가오니까 아니다, 이거 더 빠져야 된다, 더 팔고 비중 더 줄이자, 이런 분위기가 나타났다고 하네요. 애플 주가가 그래서 $400 밑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한때 진짜 $1,000, $1,500까지 목표 주가가 나왔었는데 격세지감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애플 주가가 $400를 하회했고,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름부터가 벌써 미국을 대표하는 은행인데 여기서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제 투심이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요, 최근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 금융주 빼면 먹을 게 뭐가 있느냐, 이런 회의론이 일어났다고 하고, 오늘 미증시 갑작스런 대량 매도세가 쏟아졌다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다음 이번 주 보스턴 마라톤 테러 이후에 꿈틀했던 공포지수 VIX 지수인데요. 이날 18.83%가 추가 상승하면서 16.51을 기록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20선 밑에 있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이 공포지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대승적인, 전반적인 이 투심을 표시하는데, 이렇게 개별 기업 실적에 대해서 큰 폭의 반응을 했다는 것은 뭔가 좀 심상치 않은 현상이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다음 거래량 보시면은요, 오늘도 미증시 거래량은 평소보다 한 20% 많은 78억 9천만 주를 기록해서 또 한 번 거래량이 실린 대량 매도세가 확인됐다는 설명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굳이 투심전심이라고 표현하면은 실적 우려가 상당히 깊다는 게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진짜 주목해야 될 이슈는 G20 재무장관 회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리 보기 준비했습니다. 포브스지 보시죠. 맨 위에 제목부터 보시면은요, G20을 미리 보기 하는 데 있어서 엔화는 눈치 보기가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경우는 공중에서 달러를 뿌린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 헬리콥터 벤이죠. 근데 이제는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 중앙은행 총재도 엔화를 이 보따리째에 싸들고 다닌다는 차원에서 쿠로다 니쿠사쿠, 이런 별명도 가능하지 않나. 이 니쿠사쿠가 일본말로 더블백, 큰 배낭이라는 뜻인데요. 아무튼 버냉키와 쿠로다, 이 거대한 비둘기 둘이 오늘 밤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한자리에 앉게 됩니다. 근데 어제 이 자리에서 니혼 게이자의 신문 보여드렸지만 쿠로다 총재의 양적 완화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이제는 거의 무서울 지경인데요. 어제 발언하기를 인플레 목표치 2% 아직 근처에도 못 갔는데 출구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조차가 사치다, 이러면서 사실상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또 한 번 급등을 했던 거고, 니케이 지수가 여기에 따라 올랐고, 코스피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다가 또 뒤집혀버린 이런 상황이죠. 또한 외신들도 지금 유럽 중앙은행 현재 양적 완화 ING다, 미국 연준도 양적 완화 계속 추진 중이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양적 완화만 비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제재를 할 수 있겠느냐, 회의적인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 밑에 서베이 결과를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거 보시면은요, 이거 보이시죠? 다른 통화는 빼고요, 현재 외환시장 FX 트레이더들 가운데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에 대해서는 롱 포지션, 그러니까 상승에 베팅한 비율이 61.73%, 그 다음에 숏 포지션, 즉 하락 포지션 잡고 있는 비율이 38.27%로 현재 달러당 100엔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트레이더들이 생각하는 엔화 약세는 이제 한 절반 정도 왔나, 이런 투심이라는 거죠. 전문가 의견 인터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파이오니아 인베스트먼트 측인데요.
향후 뱅크 오브 재팬 일본 중앙은행의 추가 양적 원화는 외환 시장에 쏠려있던 자금을 끄집어내서 하이힐드 투자 자산으로 이동하게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뭐 캐리 트레이드 차원에서 시장 유동성이 나쁘지 않다는 거고요. 다음 캠브리지 머컨타일 그룹. 이미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기술적으로 일종의 목표치에 해당하는 100엔 수준에 근접해 있는데 중기 관점으로는 더 오를 것 같다. 아마도 올 여름쯤 되면 달러당 한 105엔까지도 가능하다. 기술적 목표치 100엔이 뚫리면 그 위로는 더 열어놔도 이상하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시장하고의 접점을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달러 대비 엔화 환율과 코스피 지수 함께 보시죠. 어제 사실은요, 달러 엔이 약간 좀 밑으로 떨어지면서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세를 등에업고 반등을 하려고 했지만 보시다시피 다시 오르면서 98엔까지 갔었나요? 이러면서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증발을 하고 밑으로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었는데요. 그러다가 이 달러 엔 환율이 어제 일본 외환 시장에서 약간 또 상승세를 반납하면서 우리가 겨우 또 반등에 성공했고, 이렇게 역동조와 니케이가 꺾여야지 우리가 산다.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하지만 뭐 세게 일본 중앙은행을 압박하고 엔화 가치가 갑자기 올라가고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은 약간 지금으로서는 회의적이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다음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워싱턴에서 굵직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정치 언론의 명가 허핑턴 포스트지 보시죠. 결연한 표정과 함께 국치일이다. 상당히 강력한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지난번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에서 대규모 총기 사고도 있었고요. 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 총기 규제안에 대해서 상당 기간 공을 들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대신에 이 총기나 무기 제조사들의 로비 능력이 워낙에 엄청난 데다가 돈도 많고 이들은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자들이었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 있어서 서로 보이지 않는 힘이 많이 작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그저께 미국에서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이 났고요. 또 바로 하루 지난 어제 총기 규제안에 대해서 상원 표결을 갔는데 이게 부결이 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국치일이다라고까지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사실 이 보스턴 마라톤 사건이 총기 규제안에 미친 영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냐면은요, 어디든 간에 미친 개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총기를 규제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한다고 해서 이런 미친 개들은 정리가 안 된다.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서부 시대부터 지켜온 총기를 통한 정당 방위 문화, 이런 게 옳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공화당과 일부 보수층에서 제기되면서 오늘 총기 규제안 입법이 앞에서 보신 대로 56대 48이었나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결국 부결이 났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서 국치일이다 표현했고, 이거 우리나라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우리나라 총기 자유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실 분들 계신데, 이게 만약에요, 이런 식으로 공화당이 힘을 받고 또 미국은 테러와의 협상은 절대 하지 마라, 심지어는 보스턴 사건처럼 민간인이나 어린이가 희생되기 전에 먼저 응징하자, 이렇게 강경론이 득세할 경우에 대북 문제도 상당히 좀 거칠어질 수가 있다는 거고, 한반도 리스크는 또 한 번 커질 수도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서 차관을 해봐야 된다. 이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 지수 보시죠. 한국 주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심을 드러냅니다. 내렸다가 쇼커버링 환매수로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가 올랐다가 또다시 상승분을 반납해버렸습니다. 외국인들 어느 정도 코스피 바닥론, 밸류에이션 매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은 또 급격하게 늘리면 다시 팔아버리고 단기 대응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66% 하락한 거, 오늘 우리 증시 일단 외국인 갑자기 순매수로 돌아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고, 앞에서 보신 엔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신경 쓰이는 주변 환경이 좀 주말을 기점으로 해결이 돼야 외국인이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